4부 역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용호 총괄수석 부대표와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시간에서는 이제 대표단 활동, 민생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인 정책과 의회 현안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여야정 협치위원회 재구성이 돼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가동 잘 되고 별 탈 없습니까? 예, 지금 그간 여야정 협치위원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저는 누구보다도 바래왔었는데요. 네. 조금 더 빨리 추진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또 그만큼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정상 궤도에 올라올 수 있어서 참 다행이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히려 저희들은 의욕이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 13일 여야정 협치위원회 공식 출범 전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사전에 TF회를 여러 번 개최를 했고요. 네.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사실 협치라는 것이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생각 아래 정기적으로 열리는 실무회의에서 도민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치열하게 논의하고 풀어가겠습니다. 무엇보다 협치라는 것의 핵심은 신속한 의사결정, 네. 또 빠른 민생 현안 해결임을 기억하며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협력에 여야정이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저희는 지난 9일에는 경기도 의회와 또 경기도 교육청이 여야정 협치위원회 협약식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님이 양당 대표님들과의 간담회에서 제안을 좀 하셨고요. 협치위원회 핵심 교육 정책과 조례안 또 예산안 등을 상정 검토하고 상호 의견을 조율해서 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번 강조했듯이 형식적인 회의가 아닌 밀도 있는 만남을 통해 우리 경기도 내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실질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미래이자 희망인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 현안 문제에도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여야정 협치위원회,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경기도집행부와 함께 힘을 모아서 이것을 꼭 이루어내겠다. 최우선 협치 과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모두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만큼 저희들은 좋은 결과물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특히 위원회 이름 그대로 협치에 기반해서 11대 도의회가 경기도와 도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좀 최대한의 것들을 좀 해보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최우선 협치 과제는 우리 존재 이유를 생각하면 가장 쉽고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민생, 즉 도민의 더 나은 내일이죠. 정쟁이 아닌 협력으로 도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고 여야가 함께 민생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협치에 나가고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현재는 9월 임시회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지는 주요 안건들도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임시회는 지난 5일 개해서 이제 19일까지 총 15일간 이어집니다. 11일에는 이제 저희 경기도 사회적 경제원 원장 후보, 12일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고요. 네. 19일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일건과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40조 9,467억 원으로 지난 1회 추경 대비 1조 6천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주요 편서 방향은 이제 민생경제 회복에 한 2조 3,125억 정도, 그다음에 취약계층 돌봄 지원에 1,242억 원, 도민 안전 확보에 384억 원, 또 지금 수출기업 지원 및 미래산업 육성에 36억 등인데요. 민생과 또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핵심 재원임을 주장하지만 세부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치열한 논의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이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네. 이 개정안은 사실 특별 조정교부금의 지급 시기를
상반기와 하반기 1회씩 특히 하반기는 11월 이내에 지급을 마무리하도록 명시한 것이 이제 쟁점인데요. 경기도는 지사의 재정권과 집행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지만 예측 가능성과 지방 재정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임을 분명히 지금 밝히고자 하는 바입니다. 네. 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총 40조 9,467억 원 말씀하셨는데 심사가 이제 임시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들여다보실 계획인지 짧게 네네. 치고 나가 주시죠. 저희가 이번 거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성명도 좀 발표를 했거든요. 네. 이에 추경하는 민생 경제 회복과 취약계층의 지원들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 우리 국민의힘은 그 미명 아래 국비 위주의 선심성 포퓰리즘 예산이 되고 편성된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도정 핵심 과제 집중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을 추진했다고 자부하지만 역점 사업 예산 자체가 삭감하고 집행 요소에 따른 징액분 반납 등 퇴행적 편성 기조로 보이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탕 발림의 국비 징액 뒤에 민선 8기 도정의 정책 실패가 숨어 있다는 것이죠. 이에 우리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제2의 추경을 심사하는 데 있어 한 3가지 정도의 원칙을 좀 분명히 제시하고자 합니다. 네. 첫째, 민생회복 지원금 뒤에 숨어 징액되는 신규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소위 민생 예산을 하청하며 정확한 추계나 효율성 검토 없이 주먹구구시로 드러난 불량 사업을 철저히 심사하고자 합니다. 예. 두 번째로는 비목적성 예산 편성을 최소화하고자 선심성, 행사성 예산을 집중 점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예산 항목을 반드시 색출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금과 특별하게 간 전출 전입의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깜깜이 재정 운영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도민 세금의 집행 과정을 낱낱이 검증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경기도의 국민의힘은 이외 추경안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도민 혈세 낭비와 도 재정 악화를 방지하고 소중한 예산이 주요 정책에 고루 투입될 수 있도록 사업의 옥석을 분명히 가려낼 것입니다. 무분별한 현금 복지, 이재명표 국비 포퓰리즘에 숨은 경기도 구멍 예산과 정책 실패의 책임을 엄중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A 로그 이용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총괄수석 부대표와 함께 2회 추경 예산 심사 관련 얘기까지 저희가 들어봤고요. 경기 A 로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법 제정 관련된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7월이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정이 왜 필요한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이유 어디 있을까요? 아마 지난달 우리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께서도 이 프로그램에서 지방자치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열변을 아마 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뿔뿔이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이제 한 35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법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를 단지 지방자치단체의 예속된 기구로 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의회에는 아직도 국회와 같은 독립된 예산권이 없습니다. 반면 국회에는 국회 경비를 독립해 국가 예산을 계상하고 국회의장 소관 예산안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할 수도 규정하고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방의회에는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기구 설치를 위한 조직 권한조차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의회의 전문성과 직결되는 정책 보장한 인력 운영 또한 의회의 권한 밖의 일이고요. 지방의회에서 견제 감시해야 할 업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하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지방의회가 집행기관과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를 구축하려면 무엇보다 구시대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지방자치 틀에서 과감하게 벗어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결의대회에서 자체 감사기구 설치,
자체 예산 편성권 부여 등 6대 과제가 제시가 됐죠. 이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과제 무엇입니까? 예, 6대 과제는 이제 첫 번째가 지방의회법 제정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또 세 번째가 지방의회 자체 예산 편성권 부여. 네 번째 지방의회 자체 조직권 부여. 다섯 번째 지방의회 정책 지원관 정수 확대. 여섯 번째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확대 및 현실화입니다. 이 중에 딱 하나를 꼽을 수 없을 만큼 하나하나가 모두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고요. 국회가 국회법으로 독립성을 보장받듯 저희 지방의회도 지방의회법으로 위상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앞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신지. 네, 저희 도의회 차원에서 지난 6월 후반기 자치분권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자체적인 개선 방안을 저희들이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치분권 콘퍼런스 또 자치분권 교육 토크 콘서트 등을 지방의회 제도 개선을 위한 장을 좀 폭넓게 마련할 계획이고요. 무엇보다 저를 비롯해 우리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진심을 다해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면 그만큼 절실한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거죠. 그렇게 뜻을 모으다 보면 아마도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공감해 주실 만큼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민주주의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내고 자리 잡아왔던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투쟁할 예정입니다. 예. 자, 많은 분들의 관심사기도 하고 현 정부의 의지 그리고 김동연 지사의 핵심 공약인 주 4.5일제 사실 이게 찬반 논란도 좀 있는 상황인데 시범 사업이 일단 시작이 됐습니다. 부대표님께서도 지난 6월 업무 협약식에 참석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이 사실 근로 시간을 줄인다는 거 상당히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돼야 된다는 원칙으로 지금까지 의정 활동을 좀 이어왔고요. 급변하는 노동 환경과 맞물려 주 4.5일제는 어쩌면 우리 사회가 필연적으로 나가야 할 방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노동의 가치는 시간의 길이보다는 일의 질과 생산성이 좌우합니다. 주 4.5일제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며 근로시간을 줄여도 충분히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증명하려는 중요한 정책적 노력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변화에는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는 신중함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주 4.5일제 시범사업은 임금 삭감 없는 노동 단축이 목표이고 이 임금 감액분을 세금으로 보전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협약식에서 노동계 내 또 다른 양극화 만들지 않도록 정책 설계 심혈을 기울여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려되는 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저는 일전에 기고문에서 밝힌 바 있지만 형평성이 가장 우려됩니다. 네. 그렇다고 그 이후로 이 정책을 멈추자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다만 현실을 좀 봐야 한다. 여건이 되는 일부 기업은 4.5일제 효과를 누릴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과 노동자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노동운동을 하다 보면 이 박탈감이 정책 수용성과 연대를 가장 먼저 흔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5인 미만 혹은 또 영세사업장은 주 4.5일제 도입은커녕 아직도 근로기준법의 기본 보호조차 온전히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예. 또한 근로 형태별 소외 문제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특히 비정규직, 계약직, 플랫폼 노동자, 그리고 특정 산업의 종사자들은 이 제도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 소외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다각적인 검토와 보완이 절실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하튼 이제 이 의지를 가진 정부와 경기도 의회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우려되는 점들을 좀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하면서 마지막 이슈 하나 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 약자들을 위한 의정 활동 파트인데 이전부터 비정규직 등 노동자 약자들의 권익 보호에 많은 관심을 보여오셨죠.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특별히 관심을 두는 분야 어디 있습니까?
예, 저는 처음 이제 의정 활동하면서 시작하면서부터 갖고 있던 생각인데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분들에 대한 특히 그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 네. 또 비정규직, 또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증진에 사실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설령 제도권 내에 있어도 자신의 권리 증진을 위해 나설 수 없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경기도가 제1차 추경 예산안에서 공무직 성과상여금을 누락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여야 의원인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를 지적하여 이 문제를 해결한 바도 있습니다. 경기도 공무직 나급의 경우는 1호봉과 2호봉의 임금 차이가 월 220원에 불과할 정도로 임금 체계 자체가 엉망입니다. 원인은 경기도가 생활임금을 기계적으로 반영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설령 근로기준법에 보호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또 경기도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이라도 부조리함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것이 우리 사회 노동 약자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노동 약자의 목소리가 정책에 담는다는 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누군가는 끊임없이 들어주고 당장 해결할 수 없더라도 계속해서 경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기회가 왔을 때 정책이나 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정책에 닿지 않는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에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의회 이용호 국민의힘 총괄수석 부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마무리 가기 전에 경기 A159에서 빼놓을 수 없는 코너가 하나 있죠. 제대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경험, 책으로부터 나온다. 내 인생을 바꾼 책. 의정 활동으로 바쁘십니다. 부대표님, 삶에 큰 영향을 주었거나 길잡이가 되어준 책이 있다면 가시기 전에 한 권 소개해 주시죠. 예, 그 칼 포퍼의 삶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다가 제 삶과 의정 활동의 전반에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의 가치를 대변하며 결국 문제를 해결해야만 더 나은 미래로 나갈 수 있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외면하면 결국에는 골마 터질 수밖에 없겠죠. 삶이 문제로 가득하다고 느껴지면 사람은 쉬이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즈음 해당 책의 소개글 중에 오늘 책임지려는 마음이 내일의 희망이 됩니다는 글귀에 마음이 닿았습니다. 해결할 수 없을 것 같고 설령 해결하더라도 연이은 문제에 지친 우리 사회는 냉소주의와 비관주의가 만연합니다. 저 역시 해결하고 싶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마주할 때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때마다 책의 핵심인 낙관주의는 의무이다는 말이 앞으로 나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책이 얇진 않습니다. 그래도 문장이 어렵지 않고 메시지가 분명하기에 시청자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이미 좋은 내용들이 많았는데 책에서 그래도 가장 인상 깊었던 한 문장을 여쭤본다면 어딜 꼽으시겠습니까? 네, 좋은 문장이 너무 많아 가장 인상 깊었던 한 문장을 손꼽기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를 꼽자고 하면 우리는 나쁜 미래를 예측하는 대신 더 나은 미래를 가져올 만한 좋은 것들을 지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라는 한 문장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네. 이 문장은 이제 더 나은 미래를 지지할 의무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다만 더 나은 미래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지지할 의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걱정은 자연스럽죠. 또 좋은 결과를 장담하기엔 때론 다가올 미래가 벅차게 느껴질 때도 아마 있을 겁니다. 예. 여기까지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오늘 아침 시간, 긴 시간 함께 해주시면서 힘든 시간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조금 끝 인사를 부탁드려야 되겠습니다. 짧게 하셔야 돼요. 예. 한 20초 정도로 짧게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여론에서 지금 경기도의회가 조금 시끄럽고 복잡하긴 합니다. 하지만 아무쪼록 11대 도의회가 얼마나 앞지 않은 만큼 도민 여러분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더는 이제 없도록 할 생각이고요. 네. 아울러 우리 모두가 뼈를 깎는 심정으로 부정과 비리를 척결하고 청렴함을 끌어올리는데 한마디로 임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